2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 국산 차량, 이 차량을 몰고 시속 60km로 달리다가 이 사람을 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충격량은 대략 33만 4천 뉴턴의 충격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출혈이나 장기가 파열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집에서 좀 쉬자, 그냥 좀만 좀 누워있자 라고 해서 잠들었다면은 그대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대남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후유증을 남기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매체에서도 이 후유증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그 직후보다 후유증이 무섭다, 속병 든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후유증? 야, 그거 깨병 아냐? 보험금이나 합의금 더 받아내려고 엄살 부리는 거 아냐?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교통사고가 갖고 있는 이 특성 때문인데요. 이 교통사고가 갖고 있는 특성, 바로 우리 몸에 이 둔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 둔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실태를 잠깐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죠. 이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입니다. 예전 30년 전쯤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였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항목별로 봤을 때 아직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35%가 이 보행 중에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압도적으로 이 OECD 국가들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인데요. 그 중에 약 35%, 약 900명 정도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보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원인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이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고 그로 인해 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곧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한국처럼 이렇게 급성장한 도시들의 인프라 특징이 바로 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이 차량들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작년부터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긴 거기도 한데 확실히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10% 넘게 줄긴 했는데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언제 우회전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이런 인구 과밀 지역들, 이렇게 많이 몰려 사는 지역들 대부분이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이는 운전자들을 좀 공격적으로 만들고요. 또 이런 운전 목적의 많은 부분들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교통정체로 인해서 지연된 시간을 맞추려고 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 같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안전불감증,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저 사람이 차를 봤으니까 알아서 좀 멈추겠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날 봤겠지? 알아서 멈추겠지. 하는 이런 인식들이 안전불감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람이 차에 치이면은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인데요. 이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로 온 사람들의 약 73.8%가 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저혈량성 쇼크는 출혈로 인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각 장기에 공급되는 이 혈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장기부전, 몸속의 장기들이 피가 돌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이 교통사고의 특성, 이 둔상을 입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둔상은 신체적 외상,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인해서 혹은 타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골절이나 이 내부 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 있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35세 미만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보면은 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이 해머나 철퇴 같은 이 둔기 무기를 사용했다고 전해지잖아요. 이런 무기들이 둔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둔기 무기를 주로 사용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 검이나 창을 주로 사용했고 이런 갑옷의 틈새, 이런 관절 부위들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갈 틈이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둔기 무기는 주로 보조 무기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둔상을 입히는 둔기 무기의 무서움을 실예로 보여준 과거 전투 사례를 잠깐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1415년 10월 25일에 있었던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싸웠던 이 아젠쿠르 전투에서 이 말을 타고 있던 프랑스의 갑옷 입은 기사들을 이 영국군 궁수들이 화살을 쏴서 말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화살로 인해서 갑옷은 잘 안 뚫려도 이 말들은 제압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이 프랑스군, 이 갑옷 입은 기사들을 이제 걷게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진흙밭이었거든요. 이 갑옷을 입은 프랑스군이 끈적한 진흙들이 이런 갑옷들에 묻게 되니까 기동력과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영국군 궁수들이 이제 화살은 다 떨어졌고 해머나 둔기 같은 무기를 이용해서 이 프랑스군을 때려서 제압해 이 수적으로 열세였던 전투를 승리했다는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실제 89년도에 나왔던 헨리 5세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아젠쿠르 전투를 연출한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영국군이 활공격을 하고 이제 프랑스군이 진흙밭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다 진흙밭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서 갑옷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가면은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둔기에 맞은, 이게 프랑스군의 갑옷인데 이렇게 둔기에 얻어맞은 흔적들이 나오게 되죠. 이 복원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럼 둔기로 이런 철갑을 입은 기사들을 실제로 때려잡을 수 있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그건 대략적으로 충격량을 한번 계산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뭐 메이스나 플레일, 워해머 같은 이런 둔기들의 평균 무게는 약 2kg이었다고 합니다. 약 30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이 이 무기를 휘둘렀을 때의 속도를 약 25m/s로 가정을 하고, 충격의 임팩트 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0.01초로 계산을 했을 때 약 5000N의 충격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충격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전설의 권투 선수 이 마이크 타이슨의 펀치력이 약 1500 psi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약 5000에서 한 6000N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글러브 같은 재질이 아니고 이 강철 재질로 때리니까 그 데미지는 훨씬 더 강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UFC 선수였던 이 은간우라는 선수의 펀치력을 측정한 결과 129,161유니트, 이것을 뉴턴으로 간접적으로 변환해서 유추하면은 약 10,000에서 12,000N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교통사고 얘기로 돌아와서 고작 2kg의 무기를 휘두르는데 5,000N 정도의 굉장한 충격량이 발생하는데, 이게 만약 자동차라면 어떨까요? 2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 국산 차량, 그러니까 이런 뭐 그랜저나 소렌토 같은 차량에 성인 2명이 탑승하고 짐이 좀 실린다면은 한 대략 2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 차량을 몰고 시속 60km로 달리다가 이 사람을 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충격량은 충격 순간의 속도를 0.01초로 가정했을 때 대략 33만 4,000N의 충격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충격량은 대략 27에서 33 정도의 은간우의 펀치를 이 응축해서 맞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프로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의 주먹에도 사람이 한 방에 기절하거나 이런 비장 같은 이런 장기가 파열되는데, 차량에 의한 충격은 정말로 엄청난 충격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렇게 단순 계산된 수치는 이 충격 당시에 이런 자동차의 모양이나 뭐 구조, 범퍼에 의한 에너지의 흡수, 지형의 영향, 뭐 충격되는 자세 등 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오차는 발생하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차와 충격을 했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거나 사고 당일은 통증이 별로 안 느껴지는 그런 이유는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 우리의 뇌가 위기를 직감하고 이 즉각적으로 방어 체계를 작동해서 이런 호르몬들, 엔돌핀,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솔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 순간 진통 효과가 몰핀의 약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켜줘서 그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게 해주고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이 상황 판단이나 대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이 스트레스 관리와 상처 부위의 염증이나 이런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도움을 통해서 간혹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서서히 이제 그간의 통증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외상이나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부 출혈이나 장기가 파열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 2톤 정도가 되는 차량과 부딪히는 것은 절대로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60km는 30은간후, 40km는 20은간후 정도가 되니까 이 겉보기엔 멀쩡해도 몸속 어딘가 터지거나 고장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실제 한 대학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47세의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뭐 외상이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고 후에 동네에 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요. 이 여성은 뭐 의식도 또렷하고 의료진과 대화도 뭐 잘했고요. 뭐 두통은 조금 있지만은 그 외에 특별한 불편감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방사선을 이용한 단순 촬영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이 의사들이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이 저혈압 증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심장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심장에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후에 이 개용을 해서 이 심장 쪽을 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사진인데요. 너무 적나라해서 좀 모자이크를 했고요. 실제 이 교통사고 둔상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심장 쪽에 충격을 받아서 이 우심방과 연결된 이 정맥 부위가 찢어져서 거기에 출혈이 있었고 피가 고여있던 걸 발견해서 조치를 했고 이 환자를 살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사고 후에 좀 작은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받거나 머리 좀 아프다고 해서 집에서 좀 쉬자, 그냥 좀만 좀 누워있자 라고 해서 잠들었다면은 그대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이 내부의 손상이나 출혈로 인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몸이 잘못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는 반드시 정상 컨디션이 될 때까지 이 병원 진료를 꼼꼼하게 하시고요. 이 본인 스스로도 이 두통은 없는지, 혈압은 정상인지, 속이 메스껍진 않은지, 대소변은 잘 나오는지 이렇게 신체의 모든 기능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고 이후에 이런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사소한 걸로 이렇게 대인 접수해서 치료받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몸은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먼저 몸을 정상적으로 잘 치료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진짜 무서운 점, 이 둔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